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거푸와 싸울 수밖에 없던 구잔의 계획입니다. 최근 원피스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해군 영웅 거푸가 검은 쇠 해적단에게 패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해군 영웅 거푸를 패배시키는 데에는 전 해군 대장이자 현 검은 쇠 해적단의 10번선 선장 쿠잔의 활약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거푸는 소드의 대원들과 함께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를 파괴하며 등장합니다. 이때만 해도 거푸와 소드가 손쉽게 코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쿠잔이 코비와 함께 군함으로 복귀하려던 히바리를 순식간에 동결시키며 등장한 뒤 아이스볼로 거푸를 얼음 속에 가두어버리죠. 물론 거푸가 막강한 패기로 자신을 가둔 얼음을 부수고 쿠잔을 땅에 처박으며 지하 깊숙이 추락시키지만 쿠잔은 다시 등장해 거푸 못지않은 아이스 글러브라는 기술로 거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만약 이런 공격들로 거푸를 지치지 않게 했다면 하치노스는 해군 영웅 거푸와 소드에게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쿠잔은 도대체 검은 쇠 해적단과 어떤 결탁을 맺었길래 자신의 스승 거푸를 죽을 위기에 만들면서까지 검은 쇠 해적단을 돕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떡밥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년 전 해군본부 차기 원수를 자리를 놓고 벌어진 대장 아카이누 대 아오키지의 대혈투, 그 이후로 약 1년 후 검은 쇠 해적단은 술집에 홀로 있는 쿠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을 마시며 친해지죠. 그런데 그때 라피트는 티치에게 몰래 말합니다. 제도가 어쩔 겁니까? 저 녀석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 다만 쿠잔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말하죠. 다 틀린다고 이 썩을 새끼들,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냐? 그때 티치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미안했다.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버려서 난 그럴 생각 없다고. 그리고 이어서 티치는 쿠잔에게 말하죠. 너 내 배에 타지 않겠냐? 지금 무직이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쿠잔은 당황하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티치는 표정이 달라지며 말합니다.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게만 하면 되는 거다. 이후의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예상이 끝나고 쿠잔에게는 검은 쇠 해적단 10번선 선장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쿠잔이 검은 쇠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티치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인 거겠죠. 다시 말해 쿠잔이 자신의 스승 거푸를 죽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유는 티치와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인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쿠잔은 티치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 거푸가 티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티치와 쿠잔은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걸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단서는 티치가 지백의 의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티치가 록스디 지백의 의지를 따른다는 가설의 첫 번째 이유는 티치의 본거지는 과거 록스 적단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라는 겁니다. 이 가설의 두 번째 단서는 티치의 배 이름은 록스디 지백의 이름이 들어간 샤벨 오브 지베코라는 겁니다. 샤벨 오브 지백의 뜻을 풀어 말하자면 지백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지백과 같은 본거지, 배의 이름이 지백의 검이라는 뜻을 보아 티치는 지백의 의지를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백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록스 적단에 단서가 있습니다. 록스 적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젊은 시절의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금사자 시키, 빅맘 샬롯 링링, 백수 카이도 등 훗날 바다의 황제로서 군림하게 될 세계관 최정상급 강자인 대해적들의 휘하 선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지백의 휘하로 있던 이유는 앞선 쿠잔과 티치 관계처럼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가 지백의 밑으로 들어간 이해관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그 이해관계는 자유와 평등으로 추정됩니다. 카이도의 과거 회상 속 록스 적단이 괴멸 후 카이도는 백수 적단에게 공포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인 평화에 찌든 권력자들은 전장으로 끌어내려라. 그게 자유와 평등이다. 전쟁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한다. 이처럼 카이도는 전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꿈꿨습니다.
다시 말해 카이도가 지배과 손을 잡은 이유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손을 잡았을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록스의 적단의 행적이 설명됩니다. 록스의 적단은 세계 정부에게 테러 조직처럼 적의를 보였고 심지어 천룡인과 노예들이 있던 갓벨리를 괴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종합해본다면 록스의 적단은 권력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록스의 적단이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건 세계 정부의 권력자들을 제거하여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카이도의 의지는 자유와 평등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도 같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적이 어느 정도 공개한 흰수염 빅맘의 행적을 보면 이들도 자유와 평등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신세계에 존재하는 스핑크스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스핑크스는 세계 귀족에 바쳐야 하는 천상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못한 대부분의 비감행국들은 해군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해적들의 침략과 늘어나는 범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죠. 또한 빅맘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두였던 마더 카르멜이 링링에게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말을 들은 뒤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즉 빅맘 역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록스의 적단은 세계 정부를 무너뜨려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의 의지는 지백의 의지와 같은 걸로 추정되는 만큼 티치의 의지는 록스의 적단처럼 세계 정부를 무너뜨려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걸 겁니다. 다시 말해 티치와 쿠자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려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는 이해관계로 뭉쳤다는 겁니다. 또한 티치는 쿠잔에게 배에 타라는 제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이를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와 종합해 풀어 말해보자면 내가 만들 세계에서 너의 정의를 펼쳐라 아닐까요? 과거 쿠잔은 세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세계정부의 거창한 명분에 공감하고 버스터콜에 참가했습니다. 다만 쿠잔이 자신의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본 세계정부가 지키는 정의의 정치는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의 무분별한 제거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해군에 들어온 쿠잔에게 현재 세계정부의 정의는 쿠잔에게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심지어 세계정부의 정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카이노가 해군의 원수가 되었다는 건 자신의 정의와 타협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결국 쿠잔은 아카이노와 부딪힌 뒤 해군을 나왔고 정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티치가 등장해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의 정의는 다르다고 쿠잔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정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안 쿠잔인 만큼 티치와 함께 세계정부를 전복시켜 자신의 정의관을 실현시키려고 하던 거 아닐까요? 물론 혹자들은 쿠잔의 생각에 자유와 평등 속 정의라면 혁명군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의 목표는 천룡인을 끌어내리는 거지 세계정부를 전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티치 쿠자는 천룡인을 끌어내려도 그 자리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즉 티치와 쿠자는 지백의 의지처럼 천룡인이라는 시스템의 체제를 끝내버려야 자유와 평등의 세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쿠잔이 스승 거푸와 싸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 티치와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 떡밥은 검은 쇠배 적단에게 배신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티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와 쿠자는 이해관계를 통해 같은 해적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원들은 어떻게 하다가 검은색 해적단이 된 걸까요? 티치의 초기 선원들인 바노거, 바제스, 라피트, 도쿠큐는 어떤 경위로 검은색 해적단이 된지 나오지 않았지만 시르르를 제외한 데본, 피사로, 사우나놀프는 티치가 임펠다운을 침입해 레벨 6에 쳐들어가 이들에게 살아남는 놈은 동료로 삼아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레벨 6 수인들을 학살하여 검은소매 적단의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의 제안을 승낙해 수인들을 학살하고 살아남은 사람 중 몇 명은 검은소매 적단에 남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즉 데본, 피사로, 사나놀프는 티치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검은소매 적단에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검은소매 적단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멤버인 바노고, 바제스, 라피트, 도쿠큐는 어떻게 검은소매 적단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 역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 생각합니다. 티치는 쿠잔에게 동료주의를 하며 말합니다.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즉, 티치는 자신의 동료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은섬의 적단 선원들도 티치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러한 가설의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티치가 흰섬의 흔들흔들 열매를 빼앗으려고 할 때입니다. 티치는 흰섬을 죽인 뒤 검은 천막을 흰섬에 씌우며 말합니다. 보여주도록 하지, 최고의 쇼를. 그리고 대본은 말합니다. 기대되네. 이어서 시류도 말하죠. 실패하면 해산인가 우리들은?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티치는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이들은 티치의 계획에 이끌려 검은섬의 적단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이해관계를 통한 만남의 단점입니다. 이해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 중 한 사람으로 인해 손해가 난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의 최후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악역이고 그의 상대로 추정되는 루피는 주인공인 선영인 만큼 티치는 패배할 겁니다. 즉, 티치는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루피에게 패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당의 최후는 패배하며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해관계로 섞여있는 동료들은 구차에게 앞으로 나아가도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를 떠나가죠. 분명한 건 루피와 티치의 인생이 대조적인 만큼 루피가 동료들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티치의 최후는 이해관계로 뭉친 동료들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동료들이 티치를 죽이며 티치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